안녕하세요. 라운교육입니다. 오늘은 가천대학교 약술논술 채점 기준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답만 맞으면 국어는 만점인데 수학은 1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문장 되게 자극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준을 좀 정확히 분석을 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분석 자료는 가천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작년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 건데요. 국어가 총 42문항으로 나왔고 수학은 의예과 포함 56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 7세트로 인문이 2세트, 자연계열이 4세트, 그리고 의예과가 1세트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와 있고요. 채점 기준의 핵심 포인트를 좀 찾아봤는데 국어는 평균 2.6단계 채점으로 답 하나당 5점짜리 구조가 많았어요. 그리고 지문의 정확한 단어나 어절을 맞춰야 득점을 할 수 있었고 부분 점수는 거의 없어요. 철자나 어절 틀리면 빵점 이렇게 되는 거고 대신에 등이나 또는 이렇게 유사 표현은 허용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 왼편, 좌측 이런 걸로 볼 수 있고요. 수학은 단계별 부분 점수예요. 평균 3.6단계 정도로 이거는 평균을 낸 건데 4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점, 3점, 2점, 3점 이렇게 4구간으로 채점이 되는 이런 부분이 제일 많았고 시계 변환이나 중간 결과마다 점수가 계속 부여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답이 틀려도 풀이가 맞으면 10점 중에 최대 9점까지 가능했고 만약에 답만 쓰면 1점에서 한 3점 정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할 때는 빨리 풀어서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중간 과정을 스킵하거나 암산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약술논술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조금 불리하다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실제 이 작년에 나온 기출문제 채점 기준표를 가져왔어요.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동의어의 허용 범위입니다. 의미가 같으면 표현이 달라도 정답 처리를 좀 해줬고요. 그리고 다음 확인해야 될 거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냥 국어는 맞으면 5점, 틀리면 빵점. 비슷하게 썼으니까 2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문 속의 단어가 그대로 떠오르지 않아도 의미만 좀 정확히 쓰면은 맞출 수는 있으니까 그거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국어가 총 42문항 정도가 확인이 됐는데 그중에 반 정도가 5+5점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는 하나당 문제 배점이 크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채점 단계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2단계로 5점, 5점 이게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는 3구간으로 4구간으로도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문제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1번 문제 안에서 밑에 답안 2-3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5점 플러스 5점 같은 경우는 점수가 크기 때문에 어절 하나가 무조건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수학 채점 기준표로 갈게요. 수학은 하나는 이제 수열의 합을 묻는 문제였고 또 하나는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를 묻는 값이었어요. 자, 수열의 합을 묻는 문제를 보니까 총 10점 중에 답만 n이 23이다 라고 돼 있는데 답만 썼으면 3.5점이에요. 근데 내가 답까지는 못 냈어. 근데 위에 풀이 과정만 썼어. 그러면 6.5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였고 오른쪽에 삼각함수 문제는 보니까 어때요? 답만 맞추면 1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풀이 과정이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으면 답 맞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10점 중에 1점을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풀이 과정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학생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문제가 알파, 베타를 최종 구하는 문제였는데 학생들이 그러면 당연히 알파가 뭔지 베타가 뭔지 각각 구해서 풀이 과정에 각각 써야 되는데 답만 생각하니까 알파, 베타 값만 딱 써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셔서 배점이 어떻게 정해질지를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풀이 과정을 단계별로 잘 서술하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어처럼 마찬가지로 채점 기준이 몇 단계로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니까 4단계, 예를 들면 2점, 3점, 2점, 3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구조가 제일 많았고 3단계도 있었고 더 세분화된 것도 있었어요. 보통 10점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게 좀 많은 것 같고 하나당 2점에서 3.5점씩 되는 것 같으니까 답까지 최종 못 내더라도 풀이 과정만 잘 써도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국어는 5점 플러스 5점 이 구조가 가장 많았고 수학은 2점에서 3점 정도를 가지고 4단계로 채점을 해주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국어는 동의어, 유사어를 폭넓게 허용을 해주고 있고 수학도 풀이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만 쓰면 다 허용을 해준다는 얘기인 것 같고 국어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냥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리는 거. 수학은 단계마다 점수가 있고 답이 만약에 틀리고 풀이만 썼다. 많게는 9점까지도 획득할 수 있어요. 보통 6점에서 9점 정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풀이를 잘 못 썼는데 어찌어찌 답은 썼다. 그러면 1점에서 한 3.5점 정도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풀이 과정에 비하면. 그래서 국어는 지문 속의 단어나 어절을 정확히 찾는 게 핵심이고 수학은 식의 변환, 중간 과정 이런 거 전부 다 꼼꼼히 서술하는 게 핵심입니다. 좀 종합해서 쉽게 생각을 해보면 국어는 정답을 찾아라 이거고 수학은 풀이 서술 잘하세요 이거예요. 같은 시험지 안에 국어, 수학 이렇게 두 과목이 있는 건데 채점을 해주는 그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고 공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면 약술논술을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건데 수학부터 얘기를 하면 수능 수학의 점수가 논술 점수는 아니에요. 범위는 수능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암산이나 생략하는 계산에 익숙해져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면 약술 논술 문제를 보고 쉬우니까 그냥 풀면 되겠지 하고 준비 한 번 없이 그대로 시험장에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아까 말했듯이 답만 맞을 가능성이 높죠. 풀이를 생각보다 단계별로 쓰는 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훈련이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답이 틀려도 풀이 과정을 잘 썼다면 고득점을 또 획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 실수가 많다고 걱정하거나 그러지 말고 차라리 시간이 없으면 내가 답은 못 쓰더라도 풀이는 좀 정확히 쓰겠다. 요거를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어는 애매하게 쓰면 빵점입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정확한 단어나 어절을 찾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되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한 문제, 두 문제 정도였고 이 정확한 모든 기출문제 채점 분석을 보고 싶으면 가천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좀 보시면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내가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채점이 되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게 이 약술논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확인하셔서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